큰 대회들이 한 달 넘게 시작된 지금 우승 타이틀을 향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팀 대결 외에도 개인 간의 경쟁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습니다. 어떤 경쟁이냐고요? 최근 부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인터뷰에서 해리 케인은 토트넘의 팬들을 좀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스퍼스에서 느낀 것과 매우 다른 압박감입니다. 우리는 스퍼스에서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몇 경기를 3점 만점을 획득하지 못해도 그것이 참혹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모든 경기에서 이겨야 합니다. 해리 케인은 말했습니다. 처음 두 경기에서 3에서 1과 4에서 0으로 승리한 후 우리는 대화를 나눴고 현재의 플레이 스타일에 너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탑팀의 정신 기반입니다. 안토니오 콘테가 그의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에 대해 얘기한 것과 결합하여 그가 해고되기 전에 토트넘 핫스퍼는 즐겁게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스타일로 경기를 하는 클럽으로 보입니다. 해리 케인은 그의 경력 대부분을 토트넘 클럽의 유니폼을 입고 보냈습니다. 2년 전 이 사건을 팬들이 잊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해리 케인이 시즌 초반에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길 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의 경력이 막혔을 것으로 보였지만 올 여름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어떠한 유럽컵 대회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시즌 동안 30개의 골과 3번의 어시스트로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토트넘은 오랫동안 어떠한 트로피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뛰어난 득점수를 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불균형이 명백합니다. 해리 케인이 영국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동하는 것은 농담처럼 들린다가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1억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30살이며 바이에른 뮌헨은 그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대체로 영입하기 위해 평소의 전략을 포기했습니다. 해리 케인의 독일 리그 데뷔전은 순탄치 않았으며 토마스 투엘 감독과 그의 팀은 3골 차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해리 케인의 수준은 언제나 언론의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2022 월드컵에서의 실패한 페널티킥은 이상현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로 이동하여 불가리아 리그에서 3경기를 치른 후 해리 케인은 3골과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대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숨어있다가 등을 돌리는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해리 케인은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번 플레이어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 중원에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볼 교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11시즌 연속으로 분데스리가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은 트로피 수집의 시작일 것이라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시즌 초 슈퍼컵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나쁘게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일 것입니다. 유로 예선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도 해리 케인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해리 케인은 워커의 유일한 골에 기여하여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팀에게 한 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해리 케인은 나이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체력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위치 선택에서의 경험, 볼 터치, 팀 동료를 상대팀 골키퍼와 마주보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물론 슈팅 능력입니다. 올해 시즌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리 케인은 어쨌든 어떤 국내 트로피를 획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데스리가나 독일 국가컵 등입니다. 해리 케인이 있든 없든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에서 매우 강력한 클럽입니다. 그 정도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에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지 않다고 느꼈고 실제 챔피언에게 금빛 트로피를 양보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토트넘 핫스퍼를 떠난 후 첫 번째 트로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로 도착할 사람을 확실하게 찾아낼 경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4번이 경기 후 두 번째로 화려한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10점을 얻었고 11골을 넣었으며 4골을 넣었습니다. 새로운 팀장 손흥민은 그의 전방에서 훌륭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리차를리슨의 슈팅은 아직도 좋지 않습니다. 라운드 4에서 벌리를 상대로 5에서 2로 승리하면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전에 해리 케인처럼 최전방에서 뛰며 그의 속도와 예민함으로 공격을 주도합니다. 손흥민의 빛나는 플레이 외에도
올여름 토트넘은 3개의 라인 모두에서 선수들을 여러 명 영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얻고 있는 성과로 보아 새로운 선수들은 그들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제임스 매디슨을 칭찬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새로운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디슨 중앙 미드필더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사이에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디슨은 토트넘에서 4번이 출전으로 2골과 2어시스트라는 높은 폼을 유지하며 마커스 레시포드를 대신해 영국 대표팀 정식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노르 솔로몬은 벌리를 상대로 올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기억에 남는 경기를 펼쳤으며 5에서 2로 이긴 경기에서 2번이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미키 반 데 벤은 에릭 디어가 대기석에 앉게 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데스티니 우도지에게 기본 자리를 점점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도지는 우디네세로부터 임대 만료 후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고 요리수의 클럽 떠나기 또는 머무르기에 대한 스캔들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임자들보다 팀원들에게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팀워크가 훌륭한 라인업과 함께 많은 골을 얻으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올 시즌 어떤 트로피도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카라바오컵에서 풀럼을 만나자마자 탈락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어떤 대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와 FA컵 두 전선에서 토트넘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하락세가 보이지 않고 리버풀은 점차 회복하고 있으며 브라이튼과 에스턴 빌라와 같은 성가신 경쟁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의 제자들이 영국에서 강한 팀이 되려면 가장 안정적인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토트넘은 최소한 2010년대부터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추월하여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하려면 FA컵 경기장에서 노력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현 리그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의 집이기도 합니다. 많은 다른 경쟁자들, 예를 들면 첼시와 지난 시즌 준우승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 대회를 좋아합니다. 토트넘은 일반적인 팀 업그레이드로 여겨졌던 과정 후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주요 선수들 중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긴 시즌이 앞에 남아있고 이 흥미로운 경쟁에서 누가 악당이 될지 함께 지켜봅시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